그렇다면 김규성, 박민, 정현창은 다시 한번 실망하게 되는 것일까?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 11월 오키나와에서 진행한 마무리 캠프에서 여러 아시아 쿼터 후보를 평가했다. 이 중 한 명이 제리드 데일, 25이었고 추가로 한두 명의 투수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결국 이범호 감독이 데일의 실력에 만족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기아는 최영우, 삼성 라이온즈, 박찬호, 두산 베어스, 가 팀을 떠났음에도 성과를 포기하고 본격적인 재건을 선택하지는 않을 전략이다. 당장 투수진의 지난해보다 더 많은 자원이 보강될 가능성이 있다. 효과가 폭발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하지만 현재로선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타선도 부상자가 최소화되고 각 선수가 자신의 평균을 잘 유지한다면 전년도보다 크게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조건에서 풀타임 유격수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을 교체하며 방식은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보여 데일을 영입했다. 물론 기아가 데일을 영원히 데리고 있을 수 없는 만큼 궁극적으로 국내 선수로 중앙 수비 중심축을 다지는 게 맞다. 하지만 김규성, 박민, 정현창에게는 더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데일이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그를 데려온 것으로 보인다. 세 차례나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김도영이 즉시 풀타임 유격수를 맡는 것도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데일이 올해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인다면 기아는 당연히 그와 재계약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데일의 타격은 지난 가을 교육리그에서도 크게 인상적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어 기아로서는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데일이 주전 유격수로 자리하는 것이 최선의 상황이다. 하지만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다면 지난 시즌 백업으로 활약한 김규성과 박민, 유망주 정현창에게도 기회가 필요하다. 이들은 내야의 여러 자리를 오가며 출전하거나 특정 조건에서 선발로 기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의 내야 구성을 점차 가늠해 나가며 당면한 문제들도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데일은 수비가 안정된 선수로 평가받으므로 충분히 기다리며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144경기의 여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발생한다. 선수들의 효율적 운용, 체력 관리, 성장 유도, 그리고 현재 성과까지 이범호 감독이 올해 라인업을 구성하고 내야를 설계하는 데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전망이다. 데일 또한 유격수뿐만 아니라 내야 다른 위치를 소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1번 타자는 누가 될까? 기아 타이거즈의 2026 시즌 새로운 선두 타자는 누가 맡게 될 것인가? 기아는 FA 시장에서 팀의 확고한 한 번이자 유격수였던 박찬호를 잃었다. 박찬호는 4년 총액 80억 원이라는 거대한 조건으로 두산 베어스의 이적을 결정했다. 가장 먼저 유격수 수비가 논점이었다. 한 시즌을 꽉 채울 수 있는 수비력이 좋은 유격수를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지난해 한화 이글스와 올해 두산이 심우준과 박찬호에게 각각 50억 원, 80억 원을 투자한 것이다. 기아는 원래 김규성, 박민, 정현창 같은 기존 선수들로 유격수 자리를 채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아는 재건을 하는 구단이 아니다. 즉시 성과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 쿼터로 호주 출신 유격수 제러드 데일을 영입한 것이다. 좋든 나쁘든 기아는 데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수비는 데일이 책임진다고 치자. 문제는 누가 1번 타자를 맡느냐이다. 중심 타선도 중요하지만 리드오프의 역할은 말할 필요도 없다. 경기에서 가장 먼저 타석에 서고 한 시즌 동안 팀에서 가장 많은 타석을 소화하는 타자다. 이 선수가 무기력하게 물러나면 팀 전체의 기세가 꺾인다. 중심 타자들이 준수해도 베이스에 주자가 나가 있어야 타점을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다. 박찬호는 팀에 있을 때 지나치게 공격적인 모습 등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 그가 없다니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대체할 만한 후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선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정상적인 컨디션에 최연준이 있었다면 몰라도 그 역시 지난해 트레이드로 팀을 떠났다. 하지만 당장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데일에게 1번 역할을 맡길 수도 없다. 김도영이 있으나 햄스트링 부상 영향으로 무리한 활약은 자제해야 한다면 리드오프는 적합하지 않다. 게다가 최영우가 빠지며 중심 타선이 약해졌다. 김도영이 그 중심을 잡아야 한다. 기아의 선수 구성을 보면 포수 김태군과 한준수, 1루수 오선우, 2루수 김선빈과 윤도현, 3루수 김도영, 유격수 데일은 고정될 것이다. 여기에 외야는 김호령과 카스트로, 나성범이 주전으로 나서고 나성범이 지명타자로 나갈 때는 이창진, 김석환, 박정우 등이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된다. 이 멤버들 중 대체 누가 한번 타자를 맡아야 할까? 우선 김호령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 수비의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주전 중견수 자리를 확고히 했다. 타격에서도 재능을 보여주었고 빠른 발까지 더해져 작년의 타격 페이스만 유지한다면 1번 타자로 적합하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올 시즌 내내 꾸준히 발휘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윤도현은 예상 밖의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타격이 좋고 매우 빠른 발을 자랑한다. 이범호 감독이 팀의 미래를 위해 키우고 싶어하는 선수기도 하다. 하지만 김선빈과 번갈아 가며 출전하게 되면 고정적인 1번 타자 자리는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우려는 부상이다. 유리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부상으로 결장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결정적인 것은 스프링 캠프이다.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된다. 과연 감독은 어떤 선수를 기아의 새로운 선두 타자로 내정하고 있을까? 기아 타이거즈가 다시아 쿼터 제도를 이용하여 전력을 보강했다. 핵심 선수였던 박찬호가 떠나며 생긴 유격수 자리를 호주 국가대표 출신 제러드 데일로 채우겠다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난 데일은 2016년 호주 프로야구 ABL 멜버른 에이시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19년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마이너 계약을 체결한 뒤 트리플 A 마이너 리그 최고 수준에서 두 시절을 포함해 총 6시즌 동안 선수 생활을 이어왔다. 작년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즈의 육성 외국인 선수로 활동하며 이군 41경기에 나서 35안타 2홈런 14타점 12득점. 타율 2할 9푼 7리를 기록했다. 비록 장타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유격수로서 필수적인 수비 능력과 기본적인 타격 기술은 이미 검증받았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2루수나 3루수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갖췄기에 팀 전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단은 이에 대해 내야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수비 능력이 뛰어나다. 경험도 풍부하여 내야의 중심이 되어줄 선수라고 설명했다. 기아가 데일에게 바라는 역할은 분명하다. 박찬호의 이적으로 주전 유격수를 빼앗긴 팀은 화려한 공격 기록보다는 내야 수비 조직의 중심축이 되어 수비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유격수는 내야 수비의 핵심이므로 데일의 안정적인 수비가 투수진의 심리적 안정과 팀 실점 방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김도영, 박민, 정현창, 김규성 등 팀 내 젊은 유격수 유망주들이 주전급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시행착오를 줄여줄 가교 역할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다. 경험이 많은 유격수가 내야의 중심을 잡아줌으로써 신인 선수들이 더 안정된 환경에서 실력을 갈고 닦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긍정적 예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데일은 KBO 리그의 144경기 시즌을 소화한 경험이 많지 않아 체력과 적응력이 관건으로 지적된다. 공격 측면에서도 상위 타선, 리드오프를 맡기에는 타격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데일이 한국 리그에 얼마나 신속히 적응하며 공격과 수비에서 제 몫을 다해내느냐가 2026 시즌 기아의 순위 싸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